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전용 면적 82제곱미터 기준으로 2022년 30억 원대를 기록했던 실거래가가 지난해 21억 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공시지가 역시 19억 원대에서 12억 원대로 30%가량 줄었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따지는 지자체의 재산세 수입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서울시가 거둔 재산세는 5조 1,828억 원, 전년보다 6,741억 원 줄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황 탓이지만 정부의 감세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가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며 지난해 공시지가를 6%가량 내렸기 때문입니다. 인상률을 굉장히 낮춘다거나 아니면은 높이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저산세, 보유세 감소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은 취득세 수입도 크게 줄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취득세는 전국에서 12.3%가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줄어든 전국의 지방세는 6조 1,149억 원에 달합니다. 줄어든 지방세, 지자체마다 비상입니다. 전년 대비 안 좋게 나온 거는 좀 드문, 자주 있는 현상은 아니라고 봐야죠. 근데 이번에 국세가 깎여서 교부세도 줄어가지고 부동산에서 어떻게 돌아갈 거냐 중요한데 그게 이제 올해도 녹록치는 않죠.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마저 지방 법인세를 내지 않으면서 해당 지자체마다 대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혜입니다. 정부가 올 초부터 2월 말까지 지출한 예산은 약 127조 원, 같은 기간 세입은 97조 원으로 30조 원 적자였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인하 등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세수가 줄어든 데다 총선을 앞두고 예산 집행을 서두른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 SOC 사업이나 연구 용역 등에 사용하는 정부의 이전 지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연구 용역 같은 거 보통은 6월 달이나 가야 집행률 높이려고 막 성금 70% 주겠다 하고 막 그러는데 좀 서둘러 쓴 거죠. 구멍난 세수에 정부가 손을 벌린 곳은 한국은행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다 쓴 돈은 32조 5천억 원.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으로 이자만 600억 원이 넘습니다. 현행법상 정부는 급전이 필요할 경우 액수와 기간을 정해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흔히 쓰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겁니다. 국채 발행과 달리 단기 차입금은 잔고만 공개되다 보니 월말에 갚으면 그만입니다. 정부가 빚을 언제 얼마나 끌어다 썼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수 부족 등 정부의 명확한 재정 상태를 알 수가 없고 예상치 못한 통화량 증가로 유동성이 늘어 물가 관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이제 정부가 수입이 얼마만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속이는 셈이 되고. 한국은행은 올해 초 단기 국채인 재정증권을 적극 발행하거나 평균 차입 일수, 차입액 최소화 등 정부의 차입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어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1월에서 3월 기간은 통상 세수가 별로 없어서 일시 차입이 많았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1,127조 원, 지난해 말 기준 국가 채무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이 2,178만 원인 셈으로 198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돌파했습니다. 정부 지출을 70조 원가량 줄였지만 수출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와 양도세 등 세입 감소의 영향이 컸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하였고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87조 원에 달했습니다. GDP 대비 3.9% 적자로 당초 정부가 약속한 건전 재정 준칙 3%를 지키는데 2년 연속 실패하게 됐습니다. 막대한 재정 적자가 발생하며 금융투자세 감면, 상속 증여세 감면 등 정부의 각종 감세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올림픽대로 지하화 등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쏟아낸 각종 개발 사업의 추진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양립 가능할 수 없는 그런 정책들이에요. 감세를 했는데 지출을 더 늘리겠다고 하고 양립 가능한 조세재정 정책을 만들려면은 기조의 전환이 있어야 하고 4월 10일까지 국무회의에 보고돼야 하는 보고서가 총선을 의식해 선거 다음 날에야 공개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는 당일이 휴일일 경우 민법에 따라 다음 날까지 국무회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결산보고서가 4월 10일을 넘긴 건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